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JC's Own Adelaide Hills 피노 누아 2018 빈티지입니다. 지난 7월 이후에 계속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을 마셔왔는데 이제 또 슬슬 피노 누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세계 피노누아의 날인 8월 18일에 그때 마셨던 피노누아가 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기도 했었고 해서 겸사겸사 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겠죠? 작년 4월에 구입해서 1년 반 동안 묵혀뒀던 와인을 꺼냈습니다. jcsown.com에 들어가면은 레드 와인을 만들기 전에 이제 펀칭 다운 하는 듯한 강렬한 배경을 두고 생년, 태어난 연도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팝업으로 올라옵니다. 법적으로 주류 소비가 가능한 연령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인이 되는 해인 1월 1일부터로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년 인증을 하고 나면 이제 강력한 노란 빛깔의 색감을 보여주는 마치 고흐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메인 페이지가 반겨줍니다. 우상단의 카트 역시 잘 남아있고 와인, 베어링 리스트, 와인 클럽으로 되어 있는 메뉴의 순서를 보면은 직전 영상을 찍었던 그레기치 힐스 때와 동일하게 좀 더 와인의 세일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또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오너인 제이슨 콜린스는 20년간 주로 바로사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와인을 만들어 왔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이라고 해도 20년 전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전에는 뭘 했었냐? 원래부터 와이너리에 가업으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전엔 회계사로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해요. 회계사로 근무할 당시에 터키 플랫, 세인트 할렛 같은 바로사 와이너리들의 비즈니스 관리자로서 근무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바로사에서 태어난 바로사 보이로서 바로사 와이너리들하고 완전히 거리를 둔 건 아니었지만 와인을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 취미와 사업 사이의 어딘가 영역에서 친구와 동업을 해서 와인을 실제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때 만들었던 와이너리가 마세나라고 합니다. 실제 마세나는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 스스로 본인 혼자만의 소유인 그래서 JC's Own이라고 하는 제이슨 콜린스에서 따온 JC's Own이라고 하는 현재의 와이너리까지 경영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완벽히 한 명의 와인 메이커로서 발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하는 와인들은 모두 독창적인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뭐 블루버즈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품종이 들어갔다라고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와인을 만들 수 있는 포도의 품종을 레이블에 적어준 걸로만 찾자면 그르나쉬와 시라즈, 피노누아, 샤도네이 같은 명칭들이 바틀에 남겨져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바로사밸리에서 재배 중인 여러 품종들은 두루두루 다 사용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오늘 마실 이 피노누아는 2018 빈티지인데 애들라이드 힐즈의 랜즈우드라는 하위 지역에서 생산이 됐지만 또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분명히 같은 피노누아이고 같은 레이블을 쓰고 있는데도 2021 빈티지인데 동일한 애들라이드 힐스이긴 하지만 포레스턴이라는 하위 지역에서 생산됐다라고 합니다. 즉 매년 생산되는 지역도 휙휙 바뀌고 또 그에 따른 결과물도 당연히 서로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보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랜즈우드는 어떤 지역이었냐라고 하면은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의 고지대와 유사한 느낌을 갖는 지역으로 오너인 제인슨 콜린스가 직접 찾은 곳이라고 합니다. 해발 고도는 평균 560m의 북동쪽으로 경사면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에 랜즈우드 지역에서 재배된 모든 포도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고
개방형 발효 용기에서 15일 동안 자연 발효를 시킨 다음 500리터 혹은 225리터 배럴 앤 바리크에다가 조합을 해서 숙성을 했으며 총 1398병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바틀 하나, 그리고 제가 이 바틀을 구입하기 전에 시음했던 바틀 하나 하면은 저는 이제 1398병 중 2병에 대해서 지분이 있는 셈이겠네요. 산딸기와 체리를 곁들인 신선한 붉은 계열의 향미가 있으며 약간의 밀키함이 있다고 하는데, 밀키함은 아마도 50%의 뉴오크에서 기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훈연한 베이컨의 느낌과 라임의 캐릭터가 노즈로 올라올 거라고 하고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과실감이 입에서 느껴질 거다라고 하는데, 건 크랜베리, 그리고 약간의 훈연, 그리고 가벼운 타닌, 그리고 그리너리하면서 허베이셔스한 맛도 줄 거라고 합니다. 와인서처에서 찾아보면 해평가가 65,850원이긴 한데요. 제가 와인 바에서 97,000원에 구입했으니까 그거만 보자면 해평가의 147%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해평가 65,850원은 판매처가 단 한 곳뿐입니다. 게다가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 와인은 매년 똑같은 애들라이드 힐즈의 피노누아임에도 매년 다른 이름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평균 조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가격에 있어서 참조를 해볼 만한 거는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2021 빈티지가 비록 다른 하위 지역이긴 했어도 38 호주 달러, 한화로 32,433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은 대충 이것도 3만원, 4만원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해평가 대비 한 250에서 300% 정도의 구입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생산량이 워낙에 극악할 정도로 낮고, 말 그대로 그 해에 그때그때 그 하위 지역에서 나온 걸 전부 다 사다가 만들어 봤자 1000바틀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이 정도면 이런 와인의 맛을 보기 위해선 적당하게 구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별점이나 평점은 마찬가지로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랜즈우드 지역에 대해서 와인서처에서 소개하기로는 고도가 높고 안개가 짙으며 다소 습한 기후 덕분에 서늘하다고 합니다. 연 평균 기온이 18도로 넘지 않고요. 다만 연간 강수량은 1000mm가 넘는다고 해요. 세인트 빈센트만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덕분에 포도의 산도를 유지하면서도 수확 직전까지 오랫동안 줄기에서 숙성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비비는에서 찾아봤을 때는 아예 검색도 되지 않았고요. 예상한 대로 매년 다른 이름으로 와인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워리얼 터비냐드, 도밍고, 시에라 네바다 풋힐즈 같은 여러 이름들을 갖고 있었고요. 참고로 진짜 여담입니다만은 와인의 백 레이블에 보면은 방위가 찍혀 있습니다. 이제 동경 138도 49분 23.8, 그리고 남이 34도 53분 42.0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위치가 랜스우드인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구글 맵스에서 찍어본 바로는 코로니에라는 애들라이드 북쪽에 있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구글 어스로 봤을 때 따로 와이너리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도대체 이 지역은 왜 찍어놨는지 약간 좀 퀘스천 마크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이 되게 골드 컬러에 좀 요란한, 중간중간 보면 무슨 글씨도 보이는 것 같고 도대체 이건 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쯤에 잘 보면은 랜즈우드라고 찍혀 있습니다. 즉 이 레이블의 전면부야말로 랜즈우드를 그대로 다 넣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제가 이제 실제 바틀로 본 거는 아니었지만 보면 이 애들레이드 힐즈의 피노누아에 대해서 제이스 온이 다 이런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얘는 랜스우드가 하위 지역이었으니까 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일 때는 레이블이 또 살짝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오너만 알지 않을까 싶네요.
잔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실제 테이스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또 없는 것이 보울은 진짜 어지간한 뭐 리델 오 글라스보다도 더 넓은 그런 쉐입을 갖고 있어서 피노누아를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늘 하던 대로 컬러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테두리 부분에 살짝, 아주 살짝 호박색이 슬쩍 보입니다. 이렇게 색깔만 보면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쓱 보면은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바르베라 같은 느낌도 살짝 받아요. 살짝. 그리고 제 팔 길이를 요만큼을 두고 움직이는 데에도 벌써 약간 그 붉은 과일의 느낌, 그리고 잘 풀리지 않은 묘한 탄닌감의 느낌. 이건 아마 온도가 너무 낮아서일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의 알코올 부즈가 같이 따라옵니다. 색깔의 깊이는 굉장히 연해서 제가 지금 요렇게 든 상태에서 저의 약지를 밑에 깔딱깔딱하면서 위에서 내려다봐도 제 약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깊이는 fail 뭐 잘 줘봤자 fail 플러스 정도 가야 될 것 같고요. 컬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두리 부분은 약간의 황갈색, 약간의 호박색 이런 걸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의 컬러는 이제 루비와 가넷 그 정도가 되겠고요. 보랏빛 뉘앙스가 살짝 있긴 합니다만 보랏빛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음. 향에서 느껴지는 향은 참 말이 좀 그렇네요. 향은 굉장히 어린, 어린 빈티지의 부르고뉴 레지오나 그런 뉘앙스입니다. 진짜 딱 요걸 표현하자면 되게 어리고 되게 약간 체리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부르고뉴 레지오나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레드베리가 갖고 있는 풍미, 레드프루시 갖고 있는 뭐 레드 커런트라던가 크랜베리보다는 레드 커런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아니면 라스베리 요런 느낌. 스트로베리도 살짝 있는데 산딸기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되게 어 알이 작고 새빨간 그런 붉은 과일, 그러면서 산도가 막 뿜뿜 튀는 이거 입에 넣으면 되게 새콤새콤하겠다 싶은 그런 과일이 쭉쭉쭉 연상이 돼요. 그리고 뒤에 살짝, 아주 살짝 올라오는 오크 터치. 근데 오크 터치가 되게 과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향에선. 그리고 그 뒤에 또 살짝 따라붙는 약간의 알코올 부즈. 알코올 부즈는 또 금방 가라앉았네요. 이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보르고뉴 레지오날에서 한 4-5만 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피노누아가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영빈.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저는 뭐 19 빈티지, 20 빈티지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좀 길게 보자면 18 정도인데 17 이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 그래서 이제 저는 보르고뉴 피노누아를 좋아하니까 요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하... 그러면서도 부르고뉴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게 그 뒤에 들큰한 묘한 그 달달한 그런 향이 살짝 또 있어서 저는 신대륙으로 짚을 것 같긴 합니다. 향을 맡은 다음에 이제 부르고뉴는 2023년 기준으로 지금의 부르고뉴는 더 이상 이런 달큰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때루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가메를 섞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파스투그랭 같은 식으로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나무가 고생한 느낌은 또 없어. 그래서 신대륙 쪽인데 얘네가 뭔가 그렇다고 아예 뭐 나파라던가 이런 러시안 리버밸리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뉴질랜드 스타일은 또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짚어갈 것 같습니다. 좋네. 괜찮네. 이게 작년에 제가 샀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스월링하고 맡으면 약간의, 이거는 이제 이 나파 쪽에서 제가 자주 느꼈던 그런 뉘앙스인데
약간의 그 버블검 같은 그런 약간 밑탄산 같은 느낌도 코를 살짝살짝 치고 올라옵니다. 음. 음. 오. 오 좋다. 음. 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이제 끝맛 부분에 살짝 단점은 있긴 합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면은 차라리 그날 이걸 마실 걸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음. 그럼 이제 차례를 쭉 넘어가 보면 당도는 드라이합니다. 그리고 산도는 아주 높진 않아요. 아주 높진 않은데 뭔가 찌르듯이 콕콕 쳐주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데레이트 플러스 정도 될 거고 탄닌은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그런데 썩 나쁜 느낌이 아니에요. 딱 이 정도 빈티지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 거기에 살짝 탄닌의 감각이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알코올의 경우는 목 넘김 이후에 훅 하고 끼쳐 올라오는 뉘앙스가 있어서 알코올은 높게 볼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알코올 도수가 우와 12.5도라고? 세상에? 알코올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목 넘김 이후에. 그런데 지금 표시된 거는 12.5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레드와인 치고는 알코올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우와. 저는 알코올감이 무겁게 올라오는 느낌이랑 이제 가슴을 약간 치듯이 올라오는 그런 후끈한 느낌이랑 산도가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탄닌도 존재하는 것 때문에 바디감을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플러스를 줄 것 같은데 와 이게 12.5도라고? 그건 좀 의외네 싶기도 하고 입에서는 어쩔 수 없는 오크 터치가 강렬하게 들어간 신데르 피노누아의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입에서 말린 과일의 느낌도 있지만 마른 장작의 느낌이 있어요. 오크의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피노누아라는 품종에서 과일의 느낌보다 오크의 느낌이 도드라지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크의 느낌은 오크 에센스라던가 오크 칩에서 기인하는 그 매캐한 그런 뉘앙스는 반발짝 이상 벗어났고 그냥 오크 배럴에서의 이슈 정도로 그냥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물론 이렇게 말했는데 얘네가 오크 에센스를 아주 소량만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훈연용으로 쓰는 애플 칩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런 좀 매캐한 언짢은 뉘앙스도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오크의 느낌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약간의 허베이셔스한 느낌인데 이게 되게 유카리투스 같은 그런 정도의 허베이셔스한 느낌으로 슬쩍 넘어오다가 마지막에는 과일 뉘앙스로 마무리. 아까 노즈에서 느꼈던 그런 레드 프로스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썩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레드 와인을 테이스팅한 온도로 16도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높은 온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컨클루전을 저는 굿과 베리 굿 사이를 줄 것 같아요. 좀 더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었다면 베리 굿까지 줬을 것 같은데 그 한 끗, 두 끝이 아쉬워서 저는 굿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전 영상에서도 활용했던 이제 가브리엘 골드 글라스로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테이스팅인데도 제가 이렇게 많이 담은 이유는 괜찮아서예요. 맛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요
영상들을 유튜브 영상을 제가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대륙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소구점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맛있어져요. 희한해. 근데 또 그런다고 해서 원래 좋아하던 보르고뉴 피노누아를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또 그쪽 마시다 보면 또 맛있어 이러고 또 그러는 거죠, 사람이 다. 자, 그러면은 잔을 또 바꿨으니까 또 한 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을 바꾸고 나서도 변함없이 컬러는 끝부분에 약간의 테두리 림 부분에 살짝의 옐로우 컬러를 담고 있는 그런 뉘앙스이고, 이 잔에서도 위에서 내려다볼 때 엄지와 검지가 잘 보이는 뎁스 역시 마찬가지로 페어 혹은 페어 플러스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컬러입니다. 향을 보자면 오히려 이 잔에서는 이제 입구 부분을 좁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더 피노누아에 가까워졌어요. 피노누아에서 생각하는 그 향, 되게 그 매캐하다던가 그런 느낌 다 집어치우고 그냥 피노누아 과일이 갖고 있는 천연 그대로의 향. 이게 이제 보르고뉴랑 다른 점은, 보르고뉴에서 2018 빈티지였으면 벌써 이제 얼씨한 느낌이라던가 부엽토의 느낌이라던가 낙엽의 느낌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 그냥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여기서도 오로지 과일의 향, 이게 가장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 너무 좋다니까. 그러면서도 그 뒤로 깊이 향을 들이마시면 그 뒤쪽에 은근하게 우디한 느낌이 또 개입을 해요. 근데 그 우디한 느낌에 유칼투스가 섞이면서, 유칼투스나 되게 허베이셔스한 느낌이 개입을 하면서 저는 얘는 요 잔으로 만약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다 그러면은 향을 맡고 나서도 어지간해서는 보르고뉴 피노누아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피노누아는 맞고요. 좋다. 근데 입에 들어올 때는 또 향에서의 그윽하고 고급진 느낌을 100% 이어서 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입에서는 되게 직선적으로 나는 과일, 나는 빨간 과일 이런 느낌을 빵 하고 주고, 약간 그 말린 과일의 느낌 슬쩍 주고, 요 말린 과일의 느낌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아마로네 델라 바폴리차에서 그 들큰한 느낌을 싹 걷어낸, 거기서의 그 말린 과일의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과일이 바삭바삭하게 마른 혹은 쫀득쫀득하게 마른 그 느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그 자두 젤리 있지 않습니까? 푸른 젤리. 그 푸른 젤리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말린 느낌, 그런 거에 자연스럽게 2차 향으로 넘어오는 약간 우디한 느낌, 오크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이제 입에 목 넘김 하고 나서 피니쉬는 과일의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얘는 그 과일 느낌 때문에 살았어요. 만약에 이 과일 느낌이 처음 들어올 때 그리고 목 넘김 이후에 없었으면 되게 그냥 나무의 힘으로, 오크의 힘으로 찍어 누른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됐을 텐데, 지역의 특징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선득하고 서늘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산도가 잘 살아있어요. 산도가 막 아주 높다 이런 건 아닌데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산도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지금까지 다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화장품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는 노즈에서도 살짝 있고 팔렛에서도 살짝 남는데, 묘한 화장품 같은, 이게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고 치면 약간 그 펑키한 느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본인들이
이산화황을 최대한 낮게 넣으려고 하고 약간 유기농 스타일을 추구하다 통키한 요소가 있다. 약간의 밑탄산 같은 느낌, 그것도 내추럴 와인의 주된 특징 중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내추럴 피노누아와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두엄내음, 네, 그런 느낌까지 치닫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뭐 때로의 문제니까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내추럴틱한 느낌이 분명 있다. 그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라고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맛있네. 영빈인데 약간 이 정도 느낌이면은 얘는 묵혀서 마실 정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거의 시음 적기를 물어본다면 저는 2021년에서 2024년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올해가 2023년이니까 올해를 가능한 한 넘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뭐 내년까지 뭐 가도 되지만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레이블이 되게 그냥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위 지역이 다른데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거는 2018 빈티지 랜즈우드라는 하위 지역인데 똑같은 혹은 되게 비슷한 이 영상으로 구분할 수 없을 2021 빈티지 같은 경우는 포레스턴이라는 하위 지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랑은 또 맛이 다를 거고 제가 맛을 본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냥 얼핏 이렇게 생긴 그냥 금딱지처럼 생긴 그런 레이블인데 그거가 시음 적기가 2023년, 24년이라더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웃긴 건 제 영상은 그 정도로 여기저기 퍼지지 않을 거니까 또 그걸로 또 안심이 되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